3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 효율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몇 쪽이죠? 80쪽이요?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이에요. 지난번에 집합이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집합은 자,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대상을 얘기해 줄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다시 뭐라고? 집합이란? 그러니까 집합이 뭔지는 알아야죠.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집합에 대해서 뭐 원소가 뭔지, 부분 집합이 뭔지,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집합 사이에 연산이라는 걸 해보려. 연산. 그럼 집합들은 이제 우리가 숫자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사칙 연산이죠. 근데 이 집합은 A 더하기 B 이런 집합이 없어요. 그럼 이 더하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런 합집합이에요. 이 합집합이라는 건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를 읽을 때 그럼 뭐라고 읽을래? A 합집합 B로 읽는 거예요. 원래는 저 이렇게 쓰는 걸요. A 유니온 B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단어를 거의 몰라요. 학교 선생님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냥 A 합집합 B 이렇게 읽을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쉽거든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뭐였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벤 다이어그램이었죠.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안 그리고 보통 두 개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겹치게 그립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했으니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전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공통된 원소를 말해요.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말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교집합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소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개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개념이에요. 집합이 뭐야? 합집합이 뭐야?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가져봐요. 알겠어요? 스스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 되게 쉽다 그랬잖아. 알겠어? 하나씩 의문을 가지면 다 기억에 남아요. 알겠어? 그리고 까먹잖아. 나도 까먹어. 나도 어제 들은 거 까먹는다고. 알았어? 하지만 너네가 기억을 했을 때 이게 어디 있었더라? 배웠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거를 서로소라고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는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불렀어? 공집합. 기호 이름이 뭐였어 이거? 3.14랑 이름이 똑같았어. 파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어요? 공집합은 파이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때를 A와 B가 뭐라고 한다고? A와 B가 뭐라고 한다고? 서로소라고 한다. 알겠어? 숫자들에서 서로소는 뭐야? 숫자들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분인 수를 서로소라고 하지. 우리가 2와 3이라는 거는 서로소죠. 2와 4는 서로소예요? 아니죠. 공약수가 1이 아닌 2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서로소라고 하는 게 공약수가 1분인 수를 말하지만 집합에서는 서로소가 뭘 말한다?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은 세 가지요. 이 연산 법칙 실수에서도 했어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근데 이게 잘못 배우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집합의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뭐냐? 이게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얘는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안 해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을 모르나? 이따 배울 건데 합집합, 교집합밖에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성립 안 한다고. 알겠어? 이런 것도 성립 안 해. 반드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떤 연산.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환 법칙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에서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잖아. 이게 교환 법칙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집합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얘도 어디 갔어? 얘도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방금 썼던 거 1 플러스 2가 2 더하기 1이 같다는 게 실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뭐라고요? 뭐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달라졌어요.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요. 이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조금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교환 법칙은 항이 2개예요. 그리고 결합 법칙은 일단 항이 3개예요. 알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구분할게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요 결합 법칙,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괄호를 여기 쳤다가 여기 쳤다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는 게 결합 법칙이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분배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계속 쓸 건데 이 결합 법칙이 이제 전개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할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결합 법칙은 다 똑같지. 합집합. 근데 분배 법칙은 어때?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지.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하자는 거야. 얘를 분배. 근데 분배하는데 이 동그라미 친 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이 분배가 어떻게 돼? A 교집합 B 이렇게 쓰겠죠. 분배했으면. 그 다음 합집합 쓰고 A 교집합 C 이렇게 쓰죠. 괄호도 이렇게 같이 써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해버리면 A 교 B, 요렇게 해버리면 A 교 C인데 거기 사이 합집합은 그대로. 얘가 이제 결합 법칙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여기가 교집합, 합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 것과 합집합, 교집합일 때가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둘 다 얘를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연산의 법칙 3가지입니다. 이름이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집합의 연산이에요.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은 연산이고 이 연산으로부터 어떤 3가지의 법칙이 나온 게 요거예요.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집합이랑 차집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호를 또 배우는데 요 U라고 쓴 거 있잖아요. U라고 쓴 거. U라고 쓴 거는 전체 집합을 말해요. 그러면 이 어떤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을 생각했을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이 전체 집합을 처음에 뭐 정해줍니다. 뭐 실수만 갖는다. 혹은 복소수 안에서만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집합이고 우리가 전 세계를 영어로 하면 universal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U를 따와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가죠? 뭐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하나 보면은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자연수라고 하면 짝수들의 모임이 있어요. 짝수 2, 4, 6, 8, 10 이런 게 짝수죠. 그 집합을 A라고 해볼게요. 이게 집합 A가 짝수라고. 알겠어? 짝수들의 모임. 자연수 중에 짝수들의 모임.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2, 4, 6 이런 거죠. 그럼 자연수 중에서 짝수 빼면 뭐야? 홀수지. 홀수가 요 바깥에 있는 거야. 알겠어? 얘보다 바깥은 없어. 얘가 제일 큰 거거든. 그림으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일 큰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자, 그러면 여집합도 얘기했고요. 얘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집합이라는 거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근데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에서 이 자연수는 홀수랑 짝수 있는 것들의 다 모임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홀수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짝수라고 했죠. 그럼 홀수를 뺀 나머지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여집합을. 나머지. 그게 아닌 것들의 모임. 그러니까 얘를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나타낸 표현법이 뭐였지? 집합의 표시법은 2가지였어. 하나는 뭐였어? 알아. 니네 아니까 얘기해. 집합의 표현 방법은 2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얘야.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무슨 방법이라고 했어? 조건 제시법. 맞아? 알잖아. 조건 제시법. 또는 원소 나열법. 이런 게 있었지. 맞아?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이 있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봐봐.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걔는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돼. 당연히. 하지만 그리고 A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A 여집합이라는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인데요. 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얘기를 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지만 B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말해요? 여기를 말하죠. 그게 바로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A라는 집합에서 B에 속한 부분을 빼줘라. 알겠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이 여집합과 차집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맞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가요. 잘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A랑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A에서 B를 뺀 게 요만큼이었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A 차집합 B죠.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볼까요? 잘 생각해봐. A랑 B가 있는데 일단 A에 속해야 돼. A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B가 아니어야 돼. 그럼 얘가 아닌 거니까 요 바깥 부분이지. 얘가 아닌 거니까 요거 바깥 부분이지. 그거에 공통된 거니까 여기지. 그러니까 요 둘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을 보통 합니다. 이해 갔어요? 우리가 뭐 배웠어요, 얘들아?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한번 돌이켜봐. 주제를 한번 보면 뭘 배웠는지 알 거야. 다시 봐봐. 여기 넘겨서 그럼 이번에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되게 많잖아. 8개 많은데 뭐 정석집 보면 20개 써 있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볼 거 한번 봐볼까요? A랑 A를 합집합하래요. 합집합이 아까 뭐였죠? 합쳐서 그냥 하나로 나타내는 게 합집합이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랑 합집합해봤자 어차피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이해가?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래.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집합해봤자 자기 자신이잖아. 교집합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공통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공집합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 너는 뭐 1, 2, 3, 4, 5, 6, 7, 8, 9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너랑 나랑 합쳐서 공통된 걸 써보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자,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이거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이해가요? 다 이해가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그럼 전부 다 가진 애잖아. 맞아? 이해가죠? 자, 6번 같은 거 볼까요?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해라.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2개짜리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고 했고 전체 집합까지 포함하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그리게 될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요. 3개짜리는. 알겠어요? 자, 4개짜리는요. 네 친구들 중에 아무도 못 그려요. 알겠어요? 4개짜리는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 3개짜리도 이제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라고 해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알겠어?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4개짜리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친구도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애들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그냥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A라는 집합은 당연히 이 집합은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얘가 이해가 가면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게 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요. 유명한 사람인 거 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요 지금 A 합집합 B 여집합 A랑 B라는 집합 내가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 바깥 부분이죠. 맞아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 바깥 부분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요 오른쪽이랑 성립하는지 볼까요? 그럼 얘는 A 여집합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A 여집합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요만큼이죠. 일단은 이게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B가 아니면 여기 바깥 부분이면 원래는 어디예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B의 바깥 부분이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파란색과 지금 초록색의 공통된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에 전체 바깥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얘를 이해했으면 얘들아 이제 공부라는 거는 이해를 했잖아? 그럼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이제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해가 갔으면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당연한 것으로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이해했으면 얘를 이제 계속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알겠어? 틀린 게 아니라고. 이게 수학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이 그래서 좋았어. 왜냐면 틀린 거를 설명하진 않거든.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다? 과학은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지? 그럼 얘가 맞는 게 과학이야. 알겠어?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쫙 해서 나오는 게 수학이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로켓을 발사해봤더니 다시 돌아올 수도 있네? 이게 과학이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었죠.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봐봐. 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여집합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A 여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썼어요. 이 여집합이라는 뜻이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었지. 그럼 합집합에 반대되는 게 교집합이라는 거야. 느낌이. 알겠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써볼까요? 만약에 얘가 교집합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A 여집합, 그 다음 B 여집합 이렇게 썼죠. 근데 이번에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알겠어? 일단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너희가 별거 안 들었지만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자, 쉽습니다.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요. A, B. 써봐. 1, 2, 3. 근데 두 개 공통된 원소 있니? 뭐야? 여기가 3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1, 2가 여기 남았지. 여기 뭐 남았어? 5 남았지. 그럼 모든 원소의 합.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뭐야? A 합집합 B라는 거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걸 다 쓰세요. 1, 2, 3, 5 이렇게.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답은 뭐죠?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 얼마죠? 하나, 둘, 셋. 이런 거 틀리면 이제 11이죠. 이런 거 틀리면 곤란해요. 아까 됐어요? 됐죠? 자, 2번 보면은 이 357과 서로소인 집합을 찾으래요. 아까 집합에서의 서로소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속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까 숫자의 서로소랑 집합에서의 서로소를 좀 전에 얘기했죠. 5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란 어떨 때 서로소다? A와 B가 어떨 때? 교집합이. 무슨 집합일 때? 그렇지. 공집합일 때가 서로소라고. 알겠어?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357과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인 집합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거 7은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안 돼. 여기 3이 있으니까 안 돼. 맞아? 12의 홀수면 1, 3, 5, 7, 9니까 안 돼. 5의 배수는 5, 10이니까 안 돼. 5가 있잖아. 8의 약수 1, 2, 4, 8이지.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답이 5번인 거야. 알겠어? 이해가? 쉽지? 이해가? 됐지? 자, 넘겨볼게요. 자, 3번은요.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 3번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뭘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A 교집합 C가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C라는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으면 이해는 가지만 원소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나열하면 10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해도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A교시랑 분배 법칙을 하려면 여기 아까 연산이 달라야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그러니까 결합 법칙을 하는 거예요. 결합 법칙. 알겠어? 분배 법칙은 이게 다르다고 했지. 근데 결합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주어진 식이 A교 B교시랑 같다는 게 바로 결합 법칙이었죠.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죠? 그럼 A 교집합 B는 뭐였어요?
A 교집합 B가 없네요. 이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이게 A 교집합 C, 그러니까 바꿔도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해해 줄게. 자, 봐봐.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A 교집합 C 교집합 B로 해도 상관없죠. 이게 교환 법칙이죠. 그럼 우리가 결합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C 교집합 B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A 교집합 C가 뭐였어요? 1부터 9였죠. 그 다음 B는 1, 5, 7, 9, 11이죠. 그럼 교집합 뭐예요? 불러봐요. 자, 얘랑 얘의 교집합을 불러보라. 1, 5, 7, 9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이 얼마다? 10이랑 10이니까 20이다 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요 13579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이 359다.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 하나만 있으면 된대. 근데 이게 아닌 게 359래. 그럼 359 빼봐. 17 남았잖아. 그럼 여기 속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 모든 속하는 원소합이 얼마다? 8 이렇게 나오는 거. 8.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이해가지? 넘어가도 돼? 됐어? 넘어가 볼게. 넘어간다? 자, 5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차집합을 해보래. 아까 차집합이 뭐였지? 여기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를 찾으라고. 요 B라는 것도 원소날법으로 써보면 6의 약수니까 1, 2, 3, 6이에요. 여기가 됐죠?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봐. 잘 모르겠으면.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되는데 A라는 집합이 1, 2, 3, 4야. B라는 건 1, 2, 3, 6이야. 공통된 게 1, 2, 3이네? 그럼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6이 있어야 되지. 그럼 A에서 B를 빼라는 건 여기에는 속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 얘를 말한다고, 얘. 어딨어? 여기 답. 됐어? 이해가? 여기에 속하는 걸 말한다고. 여기 빼고, 교집합 빼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A에만 속하는 걸 말한다고. A 차집합 B라는 건 A 집합에서 그 B에는 속하지 않는 거를 빼주라고. 이해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잘 모르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8, 90%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는. 봐봐. 얘 A 집합이 1, 2, 3, 6이지. A 집합이 1, 2, 3, 6. B 집합이 2, 4, 6, 8. 공통된 거 먼저 쓰자니까. 뭐야? 2와 6이야? 그럼 여기 뭐 남았어? 1과 3 남았지. 여기는 뭐 남았어? 2와 6이니까 여기 4와 8 남았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A 합집합 B에서, 그럼 전체네요. A 교집합 B를 뺀 거. 어디를 말하죠? 어디를 말해요? 여기랑 여기를 말하죠.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걔네들의 모든 원소야. 1, 3, 4, 8. 얘가 답이라고. 알겠어? 12에 15에 16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할만하죠? 넘겨볼게요. 자, 7번은요, 요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보기들을 봤을 때 얘네들에 해당되는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요 포함 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집합을 한번 써볼까? 그럼 뭐가 더 편해요? 두 번째가 사실은 편해요, 문제 풀기는. 근데 딱 보고 안 풀리면 사실 하나씩 다 해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봤으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이게 좀 더 편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풀어야겠죠. 이해가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전부 다 그려보느냐, 두 번째는 얘로부터 식을 써보느냐, 이거였잖아. 두 번째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게 더 편하다고 했는데 그럼 식을 써보면 얘는 뭘 뜻하지? C라는 집합과, 일단 C라는 집합이 있지. 자, C라는 집합과 뭔가를 합집합해야 돼요. 이해가? 요게 C라는 집합인데 뭔가를 합집합해야 되냐? 요만큼을 합집합해야 되거든요. 요만큼을 합집합해도 상관없어요. 요만큼. 맞아? 왜냐면 요거 부분과 요거 부분을 합해서 써도 지금 색칠한 부분이잖아? 맞지? 그럼 요만큼이라고 하는 게 뭐야? A 교 B지. 내 말 봤어? 다시. 요 C에다가 뭘 합집합하자?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라고.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는 거랑 다 똑같다고. 그럼 답이 뭐니? 답이 5번인 거죠. 얘도 이제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그냥 있네요. 여기 그대로 그냥 안 써도 되네요. 그대로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거를 이해했으면 되게 쉬운데? 이럴 수 있는데 막상 쟤 보잖아?
쟤는 이제 조금 6번까지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8번은요. 자, 8번은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요 연산 법칙 중에, 집합의 연산 중에 그래도 제일, 그 노멀 이상한 문제. 노멀 이상, 중간 이상의 문제.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 하나 슬쩍 얘기해주면, 요 A 차집합 B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 표현할 수 있었어. 아까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했거든. A 차 B는 뭐랑 같다? A 교 B의 여집합과 같아요. 얘를 또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했거든. 그럼 A에서 B를 뺐다라는 거는 차집합은 교집합과 관련이 있는데 A 차 B는 A 교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아까 배웠잖아.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알겠어? 그럼 여기를 이제 갖다 집어 넣을 건데 얘를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는 A교 B에다가 합집합 A교 B 여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됐죠? 따라만 쓰면 안 돼요, 얘들아. 이해하죠? 여기가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잘 보면 얘를 분배 법칙으로 쓸 수 있어. 분배 법칙으로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교집합으로 묶은 거야.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뭐로 묶잖아, 공통된 거로. 그러면 이 교집합이 A 교를 같이 묶어주라고.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남아? B가 남았고 여기 합집합 그대로 써야 되지. 여기 B 여집합이 남았지. 그리고 중괄호 치고 여기 교집합 B.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럼 얘가 뭐니? B랑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야? 잘 생각해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애랑 속하지 않는 거를 다 합치래. 그럼 뭐야? 아니야. 자, B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거랑 그렇지 않은 걸 다 합치래. 그럼 무슨 집합이야?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얘가 전체 집합이라고.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거. 근데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했어. 그럼 뭐야? 난 되게 커. 거기에 속한 애야. 거기에 두 개 공통된 건 뭐야? 얘 아니야, 얘?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뭐라고 써? 전체 집합에서 A랑 교집합하면 뭐라고 써? 지금 해주고 있잖아. 전체 집합이랑 A라는 집합에 공통된 거 누구야? 해주고 있잖아 지금. 얘잖아. 얘 누구냐고. 얘. 다 전체 집합. 다시 전체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누구야? 얘라고. 얘. 그러니까 A라고. 요거를 하면 A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A 교 B라고. 됐어?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이고 미안해. 요게 이제 A 교 B A라고 했지. 얘가 A 교 B라고 했지 지금. 그럼 A 교집합 B가 A라는 거지.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잘 생각해봐. A랑 B의 교집합이 A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원래는 선생님이 두 개짜리는 A, B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보통.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니? A 교집합 B가 A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B라는 게 A 안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들어와야 돼. 아니다. 교집합 A니까 거꾸로 썼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니까 A가 B에 속해야 돼. 그럼 A가 B에 속한다는 거 써져 있는 거 몇 번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몇 번이야 답이? 여기 1, 2, 3, 4, 5번 중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 있는 게 몇 번이냐고. 이 진짜 충격적인데? 자, 다시. A가 2번이잖아. 여기 써있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A는 어디 아프니까? A가 B에 어디 아파요? 아니요. A가 B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까 마지막에 설명 안 한 게 살짝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 마지막 이 유한집합의 원소개수예요. 이 유한집합의 원소개수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집합 A를 1, 2, 3, 4, 5라고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NA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뭘 뜻했죠? 원소개수 몇 개예요? 5예요, 5. 요거 5라고. 알겠어? 그러면 어떤 짓을 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요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을 해본 거야.
결국은 외우겠지만 일단은 이해해야 돼요. 처음은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의 원소 개수? 예를 들어볼까? A라는 집합 1, 2, 3, 4, 5래. 그럼 B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1, 2, 3, 여기는 4, 5.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6까지 써주자. 6 이렇게 하자. 됐어? 그럼 여기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그럼 6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그럼 일단은 A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요 A 집합의 원소 개수 이렇게 씁니다. NA 됐죠? 그 다음에 MB 각각을 더해요. 먼저. 그럼 NA가 5고 MB는 몇이야? 4잖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원소 개수 5개, 여기 원소 개수 4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너네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자,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 아까 몇 개라 그랬어? 6개라 그랬지. 얘가 6개인데 얘 5개고 얘 몇 개다? 4개다. 여기까지는 했지. 안 맞잖아, 식이. 왜 안 맞아? 얘를 2번 셌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뭘 빼줘야 돼?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줘야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딴 식이 탄생한 거야. 알겠어? 이걸 외워서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얘가 이해가 됐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알겠어? 너무나 당연한 식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건 볼 필요도 없지. 이런 거는 외우는 식이 아니야. 여집합의 원소 개수? 여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자,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거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하는 건 어디야? 요 바깥이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고. 아니, 답이 2번이래. 제가 봤다고. 알겠어? 선생님, 이게 너네 수업하는 게 굉장히 쉬운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쉽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잠깐 딴 생각하지? 잠깐 딴 생각하면 헛소리 한다?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워. 너네가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잘 사는 거잖아. 아니야? 잘 사는 게 뭐야, 가영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야? 어느 정도로 많아야 돼? 트릴리언이야? 빌리언이 뭐야? 10억이죠? 트릴리언, 그거보다 더 위. 전 세계 최초 트릴리언이에요. 누구예요? 이놈의 일루미. 나 일루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자꾸 보게 돼서 그러는데,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돈이 솔직히 얘기해서 얘들아, 일정한 돈 이상이 넘어가면 돈이 돈으로 안 보여. 알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네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 일론 머스크가 그 모수가 뭔지 알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작년 올해? 모수 몰라? 그 안성재 알아? 안성재 많이 유명해졌잖아. 갑자기 유명해졌잖아. 몰랐다가 유명해졌잖아. 우리는 요리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걔가 이제 원래 미슐랭 3스타가 돼서 유명해졌던 거잖아. 그리고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재오픈을 한 게 모수였어요. 인당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끼 식사 인당 금액. 20만 원? 얼마일 것 같아요? 30만 원? 42만 원이야. 45만 원 아니면 2만 원이거든요. 근데도 1년 동안 예약을 못 해요. 한 끼 먹는데 45만 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너네 학원비잖아. 한 달 동안 학원비. 근데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돈을 주고 먹고 싶어도 예약을 못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막 예약하고 하려고 할까? 안 그런다고. 알겠어? 안 그런다고. 그래서 돈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돈은 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돈을 목표로 좀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먹거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해주는 거는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뭐 아직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딱 하나만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해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페이스 X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사업은. 뉴럴링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알겠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너네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냐면 당연히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말하고 글 쓰고 하는 능력 있잖아요. 소통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거 방금 배웠습니다. 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란 A의 원소 개수에서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아까 못 뺐죠?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자고 얘기했잖아. 여기도 집어넣어. 얘 NA가 15래매. 얘는 24라매. 요거 4라고. 그럼 20 더하니까 얼마? 35잖아. 알겠어? 이게 내가 수학을 가르칠 때 얘들아 이거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 갔잖아. 이거 대입하면 답이잖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 알겠어? 근데 그거를 단발성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일 모레도 기억하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도 기억하셔야 되고, 1년 뒤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 거는 이런 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 생각하래.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얘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 앞에 거를. 그럼 얘를 의미를 봐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는 걸 배운 적은 없는데 뭐를 배웠냐면 얘를 좀 간단하게 쓰는 걸 배운 적은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 했죠? 아까 누구? 이름 좀 특이한 애 있었지, 한 명. 누구였어? 모, 르, 간. 의 법칙. 이 뭐였냐면 얘를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은 이제 이게 자꾸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원래 선생님 유튜브를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 또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정지선 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너네 다 봤니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탕후루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맞아. 그거 하시는 분이 이제 강연을 간 거야. 몇백 명이 앉아 있었나 봐. 자기가 이제 한 3, 4분 말했나 봐. 갑자기 막 정색하면서 화를 막 내. 그러니까 왜 화를 냈냐면, 아니 내가 바쁜 시간을 내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열정을 갖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적어? 이러는 거야. 내가 순간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저거를 적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 적잖아요? 내가 적게 해봤거든? 15년 전에 적게 해봤어. 노트 이만한 거 있어, 애들. 근데 물론 그 적게 했을 때 잘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안 봐. 안 본다고. 안 본다. 내가 아무리 보라고 해도 안 본다고. 패야 돼. 안 봐. 알겠어? 그러면 내가 옆에 앉혀놓고 얘를 10시간 동안 괴롭혀야 돼. 그럼 얘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야. 알겠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순간 외우라고. 이 순간. 알겠어? 자, 드모르간의 법칙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잘 봐. 아까 내가 또 무슨 얘기했냐면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원래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야 돼. 쓰지 말라고. 알겠어? 쓰지 말라고. 안 본다고. 이거 이해했냐고. 됐어?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거는 전체에서 그냥 걔를 빼면 돼.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얘를 살짝 얘기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N, A교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응? 얘는 어떻게 하라고? 전체에서 뭘 빼주라고? 전체에서 뭘 빼주라고? A교 B를 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배웠다고 사실은. 배운 거라고.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야? 30개지. 교집합 7개잖아. 그럼 얘가 23개라고. 알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쉽지 않니? 그러니까 이 집합은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앞에 걸 몰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가죠? 이거 이해 갔어요? 이제 넘어가도 돼요? 필요하면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알겠어? 이 집중을 잘하는 거. 이 수업을 잘 듣는 거 엄청 어렵다. 너네 6시간 반, 7시간 있지만 솔직히 선생님도 너희한테 7시간 공부시키지만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지만 나 나쁜 새끼라고. 근데 뭐라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7시간을 집중해라고 하면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그 미안한데 나도 학창 시절에 내가 너희보다 공부 잘했잖아. 근데 나도 10시간씩 했어. 했는데 그렇게 이제는 못 시키겠어.
2년 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학원 강사를 처음 했을 때, 20대 초반에 학원 강사를 애들을 처음 했을 때, 과외하고 했을 때, 물론 똑똑한 애들도 가르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가르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도 막 이만큼 시키면 조금이라도 알겠지 막 이랬거든?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 알겠지 생각했거든? 근데 이만큼 시켰더니 이만큼 더 몰라. 안 해. 요거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로 바뀐 게 한 10년 전이야. 요거라도 제대로 하자. 요거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보고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의문을 가지라고. 7시간 공부하면 2시간 쉬어도 돼요. 너무 많은가? 7시간? 그러면 7시간 1시간 10분. 원래는 1시간 10분이죠. 1시간 하고 10분 쉰다고 하면은 1시간 정도 쉬어도 돼요. 30분 더 줄 테니까 1시간 반 쉬어도 된다고. 알겠어? 하지만 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러니까 집중해라. 이 몰입이 엄청나다. 몰입을 공부하는 게 엄청나다.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잔소리가 심하네요, 자꾸.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자, 얘는요, 봐봐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일단 MB가 14예요. 그리고 A차비가 13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원소 개수를 알잖아요. A차비는 어디를 말하죠? 여기를 말하죠. 여기 원소 개수가 13개가 있구나라는 거야. 맞아? MP. 요 전체가 몇 개야? 그럼 전체는 몇 개니? 이 전체 구하려면 몇 개야? 이게 답이야. 알겠어? 쉽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 이거 그냥 둘이 더한 게 답이라고. 알겠어? 이해하지? 자, 이제 끝판왕이 4번이네요.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4번을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얘도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딱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거든요. 자,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시작할까는 우리가 아는 것부터 써보자요. 아는 것부터 써보자. 그럼 뭘 알아? 딱 봤을 때 뭐 하고 싶어,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너네들은? 그것도 보이고. 근데 얘는 식을 조작할 게 없잖아. 더 이상. 바꿀 게 없잖아. 얘는 끝이야. 교집합이 15개구나. 얘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써있는 게. 이게 아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A여 B 합여는 A 교 B의 전체의 여집합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 A 집합, B 집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몇 개다? 15개다. 그 다음에 얘가 아닌 게 몇 개다? 30개다. 얘가 아닌 게 30개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얘가 아닌 게 30개다. 그러면은 얘가 아닌 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볼게요. 이 바깥 부분 전체가 30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 45개라는 거예요. 이 교집합이 아닌 거 여기 바깥을 합해서 30개니까 얘까지 하면 전체가 45개라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A가 20개다? 여기 15개인데 그럼 여기는 5개죠. 됐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닌 걸 찾으라고? 여기가 20개가 있는데 전체가 45개인데 20개가 아닌 걸 찾으래. 이게 답인 거지. 알겠어? 이해 갔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웬만한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집합까지 했으면 공통수학 2도 절반 한 거예요. 절반. 알겠어? 일단 방학 때까지 해가지고 명제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요. 함수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공통수학 1이 좀 더 급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 대표용 푸시고요. 그 다음 공통수학 1 해서 공통수학 1 개인적으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세요. 알겠습니까? 네, 하고 쉬세요. 시작했으면 핸드폰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이것만 하세요.